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여러분, 수채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채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재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수채화의 비밀은 재료더라고요. 좋은 가전제품을 선택할수록 집안일이 좀 할만하잖아요. 그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할수록 쉽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수채화를 못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꾸준히 배우셔서 맑고 투명한 수채화 저와 함께 같이 즐기시길 바래요. 오늘은 수채화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절대 눈으로만 봐서는 늘지 않는 거 아시죠? 혼자 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우선 집에 있는 수채화 재료 준비하시고 같이 해봐요. 제가 사용하는 재료는 파브리아노 수채용 스케치북 중목 준비해 주시고요. 물감은 윈저 앤 뉴튼의 세피아 컬러 하나, 그리고 도자기 팔레트, EB 연필, 바바라 수채용 붓, 10호와 4호, 지우개, 그리고 물통 준비해 줍니다. 참, 붓을 닦을 티슈도 챙겨주세요. 가지고 계신 재료를 우선 써보시고 제가 사용하는 재료가 궁금하시면 하나씩 바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 연습부터 해볼 건데요. 연필 드로잉 선 연습과 비슷합니다. 수채화는 붓을 연필처럼 세심하게 사용하는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붓글씨를 배워보신 분이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선 연습할 때는 일반 스케치북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참, 스케치북의 기름기, 특히 로션 묻지 않게 주의하세요. 기름기가 종이에 묻으면 물이 종이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칸을 나눠주세요. 기초적인 부분들은 연필 드로잉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카드 영상 참고하세요. 저는 물감을 튜브로 구입을 해서 작은 케이스 안에 짠 후에 굳혀서 사용합니다. 4호 붓으로 물감에 물을 묻혀서 팔레트에서 쓱쓱 풀어주세요. 수평선을 그어볼게요. 잘 그어지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연습하고 다시 올게요. 네, 됐습니다. 두께가 일정한 선을 그을 때는 붓을 가까이 잡고 붓을 누르는 힘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팔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붓의 끝 부분만 살짝 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약간 지지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더 두꺼운 10호 붓으로 해봅니다. 필모가 단단하기 때문에 확실히 붓글씨를 쓸 때보다는 쉽습니다. 이 몰입도가 최고입니다. 다음에는 세로선을 그어볼게요. 먼저 4호 붓으로 그려봐요. 붓글씨 연습할 때도 어깨를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손목과 팔꿈치를 고정하고 어깨만 앞뒤로 움직입니다. 굵기가 일정하게 잘 안 되시면 제가 붓을 쥔 손과 붓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 굵은 10호 붓으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지 팔을 의식해 봅니다. 그리고 4호 붓으로 이런 곡선도 연습해 보세요. 이번엔 칸을 반으로 나눠서 스프링 모양의 곡선을 연습해 볼게요. 가는 4호 붓으로 두께를 일정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갈 때는 가늘게, 내려올 때는 한 2배로 눌러서 굵게 내려왔다가 다시 가늘게 올라가는 걸 반복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호흡하듯이 리듬을 타면서 합니다. 꼭 명상 훈련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다음에는 이런 곡선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나뭇잎이나 풀잎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거 연습해 볼게요. 붓끝을 우선 팔레트에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 사선으로 위에서 가늘게 시작할 건데요. 스치듯이 내려와서 끝에서 살짝 눌러주며 마무리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조금 전 잎과 같은데 끝에서 다시 붓을 들어주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길고 가는 잎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아래서 위로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붓을 누르면서 시작하고 천천히 끝을 들어 올리면서 날려주세요.
다음에는 날렵하게 내려앉으면서 누른 다음 다시 힘을 빼면서 들어 올립니다.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플리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봐요. 이 세피아 색깔 하나만 사용해도 연필 드로잉처럼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번엔 명암 연습을 해볼게요. 수채화도 연필 드로잉처럼 명암 표현을 확실히 해줘야 그림이 뚜렷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세피아라는 색깔이 매우 예뻐서 이 색 하나만 써도 연필 드로잉처럼 멋있더라고요. 5칸을 그려주세요. 연필 드로잉 영상에서 명암 연습할 때처럼 5단계로 나누어 줍니다. 1단계는 빛을 반사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놔둘 거고요. 2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칠하는데 수채화는 연필처럼 지우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미리 명암을 계획하고 해야 하거든요. 먼저 세피아색을 팔레트에 풀어 놓을게요. 수채화 물감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미리 팔레트에서 색상을 단계별로 준비해 두어야 편합니다. 10호 붓을 사용할게요. 이 필모의 반 정도까지만 물감을 묻혀서 사용합니다. 제일 아랫부분부터 물을 많이 묻혀서 연하게 좀 만들고 물의 양을 점점 줄이고 알료를 많이 섞으면서 점점 진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칠할 때 단계별로 진해지는 정도가 일정하도록 칠합니다. 붓에 물이나 물감이 너무 많이 묻으면 티슈에 흡수를 시키면서 조절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에 물이나 물감이 고여 있으면 붓의 물기를 먼저 티슈에 닦고 스케치북에 칠한 물감을 살짝 덜어냅니다. 물감을 조금 더 진하게 섞어서 칠합니다. 저처럼 바로 칠하는 것보다 옆에다가 한번 밝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칠합니다. 저도 테스트 한번 하고 할 걸 그랬네요. 이 색이 가진 본래의 진하기와 빛을 받아서 변하는 명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빛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단계가 변화되는지 관심을 기울이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사각형을 가득 채워서 한번 칠해보세요. 이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볼게요. 바탕에 물칠을 먼저 하는 방법과 그냥 바로 색을 칠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세로로 긴 직사각형 2개를 그립니다. 바로 색을 한번 칠해 볼 건데요. 이 경우는 종이가 물감을 매우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바로 다음 단계를 칠해야 합니다. 손이 조금 바빠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물감을 팔레트에 단계적으로 풀어 놓습니다. 2단계를 아주 연하게 먼저 칠해주고 빠르게 3단계 명암을 이어서 칠합니다. 점차 진한 색으로 겹쳐서 칠합니다. 마른 후에는 수정하기 위해서 붓질을 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감의 안료가 물을 타고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 우연의 효과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두 번으로 이런 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 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스케치북에 물칠을 먼저 하고 색을 올려 볼게요. 세로로 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깨끗한 물통을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붓을 완전히 깨끗이 씻은 다음 티슈에 닦아내면서 물감이 잘 씻겼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각형 안에 물을 충분히 많이 칠합니다. 물칠을 할 때 누르면서 칠하지 마시고 물을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칠합니다. 물이 스케치북에 얼마나 흡수되었는지 그 상태를 알려면 옆으로 기울여서 빛에 반사시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색을 붓에 묻혀서 얹듯이 살짝 톡톡 건드립니다. 다음 조금 더 진한 색상을 톡톡 또 올려주세요. 물의 흡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북을 세워줍니다. 물이 많아서 물을 타고 미끄러지네요.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붓에 물기를 빼고 붓으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바로 4단계에서 5단계 색상을 얹어주세요. 한쪽으로 물감이 고이지 않도록 천천히 스케치북을 움직여 주세요. 이전에 물칠을 하지 않고 붓으로 바로 단계별로 칠했던 것과 비교해 보니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종이와 알료의 독특한 느낌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번에는 사선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물칠을 마찬가지로 하고 가장 연한 단계부터 색을 올려봅니다. 마지막 진한 색을 올렸는데 물이 부족해서 붓자국이 생깁니다. 다음은 원형과 입 문양을 그려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볼게요. 제일 진한 색을 떨어뜨려서 물감이 어떻게 번지는지 살펴볼게요. 스케치북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물이 많아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 번지게 됩니다. 다음은 입 모양에 물을 칠하고 진한 색을 올려봅니다. 처음에는 번지는 거 보고 있으면 자꾸 붓질이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여러 번 붓질을 하다 보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유가 좀 생겨서 점차 붓질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종이에 따라 붓질을 여러 번 해도 괜찮은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법이나 느낌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런 종류와 물감을 알았더라면 수채화를 일찍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그렸던 수채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음 수채화 강좌에서는 입체 도형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러려면 입체 도형을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위 카드 영상을 보시고 입체 도형 드로잉을 우선 익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재료 먼저 준비해서 같이 해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